20평짜리 회장 부인 말단 사원으로 시작한 재벌 2세의 사랑과 리더십입니다. 대기업 한성그룹입니다. 이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오늘은 회장의 외아들이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돌아왔냐? 몸은 괜찮고? 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마주 앉은 부자입니다. 반가움도 잠시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아들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게 내 첫 발령지다. 물류본부 3센터 계약직 사원? 외국 명문 MBA를 막 졸업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돌아온 첫날 건넨 것은 계약직 말단 사원 발령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밑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몸으로 알아야 한다. 내 정식 이름 강도윤은 내려놓고 현장에서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일해라. 그럼 제 신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이군요. 그래. 최소 1년. 현장에서 사람과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회장은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한성그룹 후계자 강도윤은 계약직 사원 강민준이 되어 지하 물류센터로 내려가게 됩니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지하입니다. 흙냄새와 먼지, 땀냄새가 섞인 이곳이 한성그룹 물류의 최전선입니다. 이곳에는 비전도 핵심 가치도 멋진 포스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물량과 속도, 그리고 욕 섞인 지시만 날아다닙니다. 야, 거기 신입. 거기 박스 그렇게 들면 다 부서지잖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봤어? 손이 그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팀장님, 요즘 애들 다 저래요. 머리는 좋은데 몸은 안 써봐서 며칠이나 버틸지. 그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도윤은 속으로 씩 웃습니다. 맞는 말일지도. 난 숫자와 이론으로만 회사를 배웠으니까. 그때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팀장님, 이 구역 재고 정리는 제가 마저 할게요. 신입은 저쪽 박스 라벨부터 알려줄게요. 그래, 이지한 씨.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빨리 좀 움직여요. 언제까지 계약직으로 버틸 생각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지한입니다. 물류 3센터 계약직 3년 차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먼저 출근해서 센터를 정리하고 신입이 오면 먼저 다가가 일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핀잔뿐입니다. 민준 씨, 이쪽은 바코드 먼저 찍고 포장해요. 잘못 찍으면 다시 다 해야 돼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서투른 신입 계약직과 지친 계약직 선배는 지하 물류센터에서 첫 하루를 보냅니다. 퇴근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센터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 앞에 앉아 나뭇잎고 물량을 정리하는 사람 또 지한입니다. 지한 씨, 아직 안 가셨어요? 민준 씨도요. 신입이 야근까지 하면 내일 못 일어나요. 오늘 물량 제가 좀 정리할게요. 지한 씨는 송장만 마무리하죠. 이거 혼자 하기 힘든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저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지한을 몰래 돕기 시작합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그녀 몫의 힘든 구역을 대신 맡습니다. 실수가 나면 중간에서 먼저 가로막습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어제 이 구역 마무리한 사람 누구야? 왜 이렇게 깔끔해? 어제 야근 일지 보니까 강민준, 이지한 둘이 같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래. 요즘 애들 일은 못해도 썸은 잘 타네. 안 그래, 과장? 그러게요. 계약직이어도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죠, 팀장님. 그런 거 아닙니다, 팀장님.
단순히 물량이 많아서 같이 변명할 시간에 일이나 더해요. 괜히 신임 망치지 말고 지안에게 향하는 노골적인 무시와 압박입니다. 그 속에서 민주는 점점 고민이 깊어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도와주기만 해야 하지? 내가 진짜로 바꿔야 할 건 박스를 나르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인데 오늘은 평소보다 2배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센터 전체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늘 이 물량 무조건 오늘 안에 다 올려야 돼. 내일 아침 회장님 보고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야. 팀장님, 그러려면 한 구역당 적재 한도 넘겨야 하는데요. 알아서 쌓아.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알았어? 위험을 알면서도 속도를 선택하는 상사들입니다. 팀장님, 이 각도랑 높이는 너무 위험합니다. 리프트 1개 중량도 넘고요. 규정대로 2번에 나눠 올리는 게. 야, 강민준. 여기가 학교야? 규정 타령하게. 사고 안 나게 잘 쌓으면 되는 거야. 그게 현장이야. 몰랐냐? 그 순간 지안이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팀장님, 이 구역은 저랑 민준 씨가 나눠서 할게요. 시간이 좀 더 걸릴 순 있어도. 또 이지안 씨야? 정말 잔소리 많네. 싫으면 관두든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어차피 계약직이잖아. 그 말에 지안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구역 제가 맡겠습니다. 대신 규정대로 쌓겠습니다. 좋아. 문제 생기면 그건 전부 내 책임이다. 알겠냐? 그날 오후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야야야, 리프트 기운다. 저쪽 렉 위험해. 무리하게 물량을 쌓아 올린 구역에서 선반이 기우뚱거리더니 순식간에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아래에서 입고 물량을 체크하던 사람, 지안입니다. 지안 씨, 생각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었습니다. 지안 씨, 비켜요. 도윤은 지안을 향해 뛰어들어 그녀를 안고 옆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철제 선반과 박스들이 그의 어깨와 팔을 강하게 찢고 지나갑니다. 민준 씨, 민준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센터는 한동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박태수 팀장과 오상준 과장은 사고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준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지켜서 무리하게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쓰면 된다. 알겠지? 네, 팀장님. 재차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이렇게요? 그래. 우린 여러 번 말렸다. 이런 식으로. 그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안입니다. 뭐야? 안전 규정 지키자고 한 건 민준 씨였는데, 사고 위험하다고 말린 것도 민준 씨였는데, 이걸 다 민준 씨 탓으로 돌린다고? 지안의 머릿속에 몇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팀장의 무리한 지시를 말리던 민준, 규정대로 하자고 버티던 그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고 무너지는 선반 아래로 몸을 던진 그 순간입니다. 지안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오늘 물량, 규정 다 무시하고 올려. 한도 넘겨도 돼.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빨리빨리 좀 움직여. 평소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마다 습관처럼 켜두었 녹음 버튼입니다. 기록해 놓은 작업 일지입니다. 혹시 몰라 체크해 두었던 CCTV 위치도 떠오릅니다. 지안은 결심합니다. 센터장님께 가야겠다. 사고 조사를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물류본부장, 센터장, 팀장, 과장, 그리고 사고 당사자인 민준도 팔에 깁스를 한 채 참석합니다. 강민준 씨,
당신의 보고에 따르면 안전 규정을 지키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팀장과 과장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선 당신이 독단적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희는 여러 차례 규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이 윗사람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예, 강민준 씨가 좀 튀는 스타일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이 회의에는 이 직원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안입니다. 여긴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계약직 사원이 들어올 자리는 아닌데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사고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안은 차분하게 준비해 온 파일을 꺼냅니다. 이건 사고 당일 팀장님 음성 지시 녹음 파일입니다. 오늘 물량 한도 넘겨도 돼. 무조건 오늘 안에 올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해.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작성한 작업 일지입니다. 강민준 씨는 계속해서 규정대로 나눠서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CCTV도 확인했습니다. 본부장님, 녹음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속이려 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박 팀장, 할 말 있습니까? 저건 전체 맥락이 잘못 전달된 겁니다. 애들 사기 올려주려고 그랬던 건데, 오히려 당신이 사고를 유도한 꼴이 됐군요. 결국, 팀장과 과장은 중징계 대상자로 올라갑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는 둘만 남습니다. 민준과 지안입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도왔네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저 하나쯤은 그냥 묻어버려도 되잖아요. 이 회사에선. 저도 이 회사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부당해도 참고 억울해도 입 다물고 그냥 더 열심히 하는 게 답이라고요. 근데 민준 씨를 보니까 그게 아니어도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한 번만 용기를 내봤어요. 그 말에 민준의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흔들립니다. 며칠 뒤 전사 타운홀 미팅 공지가 뜹니다. 한성그룹 전체 직원이 모인 자리입니다. 새로운 경영 방향 발표라는 제목과 함께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강당 무대 위로 회장 강인호가 올라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그 전에 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싶습니다. 조명이 한 사람을 비춥니다. 물류 3센터 계약직 사원 강민준 씨, 앞으로 나와주겠습니까? 회의실과 물류센터에서 보던 그 이름입니다. 그 신입 계약직이 지금 회장이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그 사고 난 계약직 아니었어? 왜 회장이 직접 부르지? 민주는 아직도 현장 작업복 차림으로 무대 위에 오릅니다. 이 직원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부당한 지시에 맞섰고 동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사고 당시 CCTV와 조사 결과 요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야겠군요.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이 친구의 본명은 강도윤입니다. 제 아들이며 오늘부로 한성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입니다. 뭐야? 같이 박스 나르던 사람이 회장 아들이었다고? 그럼 우리 욕하던 팀장 끝났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민준 씨가 회장 아들, 현장 안전을 무시하고 사람을 숫자로만 본 관리자는 우리 회사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박태수 팀장, 오상준 과장, 두 사람은 즉시 보직 해임하고 중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합니다. 과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리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새 대표이사의 말을 들어봅시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도윤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저는 이 회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배운 건 일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위에서 명령만 내리는 회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 같이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곳곳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 박수 안에는 끝까지 민준이라 부르고 싶었던 한 사람, 지안의 떨리는 손도 섞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센터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어쩐지 말하는 게 남다르더라니. 야, 회장 아들이 우리랑 박스 나르던 거야? 그럼 내가 시킨 커피도 마셨겠네? 하지만 지안의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 한 장이 올려져 있습니다. 사직 사유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요청, 모든 연락을 끊고 조용히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퇴근 시간 즈음 센터 계단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이 마주칩니다. 지안 씨, 대표님, 그렇게 부르면 어색하네요. 이제 그렇게 불러야 맞잖아요. 지안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습니다.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을요? 내가 회장 아들이었어도 나는 끝까지 똑같이 했을 거야. 그런 말이요? 솔직히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처음으로 정면을 향합니다. 저 속은 기분이에요. 우리가 나눴던 얘기, 야근하면서 나눴던 농담들, 제가 받았던 위로들, 그 모든 게 제가 혼자 착각한 것 같아서요. 저는 민준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회장 아들이 아니고 그냥 같은 작업복 입는 사람으로 지안 씨만큼은 그냥 저를 사람으로 봐줬으면 해서 숨겼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전 계약직이고 대표님은 이 회사 수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안 봐도 뻔하죠. 저 여직원이 회장 아들 꼬셔서 신분 상승했다.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지안은 사직서를 다시 한번 꼭 쥐어봅니다. 저는 누가 끌어올려준 자리가 아니라 제가 제 힘으로 쌓아 올린 자리에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해 주세요. 그 말 뒤에 이어지는 긴 침묵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만 남습니다. 며칠 후 지안에게 한 통의 연락이 옵니다. 보낸 사람은 한성그룹 회장실입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사람으로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이 날 왜 갈까 말까 40번쯤 고민하다가 결국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로 향합니다. 이지안 씨? 네. 안녕하세요. 강인호 회장은 지안에게 먼저 자리부터 권합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사람으로 있게 해줘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현장에서 아들이 본 선한 사람 한 명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말하더군요. 아버지, 회사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회장은 잠시 웃음을 지었다가 조금 진지한 목소리로 바꿉니다.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 왔습니다.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부탁이요?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지한 씨, 여기서 왜? 두 사람 일인데 내가 빠지면 섭섭하지 않겠나? 부자들과 계약직 직원 한 명입니다. 어색한 삼자 대면이지만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역시 회장입니다. 제 아들이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회사 일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러 왔습니다. 도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회장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 도윤이 옆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지 생각이라도 해주세요. 지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말해주세요. 어떤 거든 듣겠습니다. 저는 회장 부인으로 대저택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 구경 오는 집, 신문에 나오는 집 말고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 나은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윗집 애들 발소리 들리고 옆집에서 김치 냄새도 나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이랑 눈인사할 수 있는 그런 집이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곧 회장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주 구체적이군요. 좋습니다. 이어서 도윤 씨가 회장이더라도 회사에서 직원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중요한 건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회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류 3센터에서 봤던 그 눈빛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한 씨 때문에 지한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회장 부인이라는 이름보다 그냥 제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요. 이지한 팀장, 이지한 과장, 언젠가는 이지한 이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말을 다 하고 나서야 지아는 비로소 숨을 내쉽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회장이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그 조건들 나한텐 너무 마음에 드는걸요. 우리 회사도 우리 집도 그런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지안을 바라봅니다. 지안 씨, 우리 회장 아들과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지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잡습니다. 네. 대신 야근할 땐 같이 남아주세요. 예전처럼 몇 년 뒤입니다. 화려한 대저택이 아닌 도시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중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입니다. 주방에서는 국을 데우는 소리가 납니다. 지아나, 오늘 나 물류센터 내려가는 날이야. 알아요, 회장님. 아니, 강도윤 씨. 그 호칭 언젠간 꼭 정리할 거야. 그냥 민준 씨로 돌아가면 안 돼요? 둘은 하 웃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입니다. 예전 같으면 닫혀 있었을 대표이사실문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회의 안건은 제가 위에서 다 정해와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듣겠습니다. 물류 3센터 현장 의견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지한 팀장. 네, 대표님. 일단 계약직 전환 구조부터 다시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은
한때 그들 옆에서 박스를 나르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대저택이 아니라 20평짜리 아파트를 선택한 여자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 사실들이 조금씩 회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던 회사에서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높은 자리를 꿈꿉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재벌 2세로 태어난 한 남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사랑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회장 아들이라 가능했던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의 옆에서 끝까지 민준 씨라고 불러준 사람, 대저택 대신 20평짜리 아파트를 조건으로 건 사람 덕분에 이야기는 조금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높이가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현장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약속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